안전위원회에서 사용 후 해결로 중간 저장 시설 건설 계획 이제 확정을 97년도에 한 적이 있고요. 이런 폐기장 문제들이 이제 거의 저희 전체적으로 한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위 이제 부안 사태라고 하면서 크게 쟁점화되긴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약뭐 전체적인 흐름 정도 생각하신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핵폐기장이라는 것은 연구 저장 시설은 핀란드밖에 지금 없고 스웨덴이 뭐 거짐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상 이제 핀란드 정도고 한국도 중저준위 시설은 경주에 있고 고준위 시설은 이제 뭐 시설에 임시 저장 시설이라 봐야긴 하는데 월성에 경주에 있는 거 말고는 지금 핵폐기물은 다 발전소 내 수조에 있거나 경락 건물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중에 있어서도 이제 영광 부안 사태 이후로 쭉 되어 있다가 2017년도에 그 공론화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 정책 재검토가 좀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됐었고요. 뭐 가장 큰 걸로는 이제 그 월성에 어, 건식 시설이 이제 고준위 시설이 임시로 만들어졌다 정도로 흐름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탈핵위원회에서 하시고 있다는 걸로 이제 생각하고 전지하에 또 쟁점 위주로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사용 후 해결료랑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랑 뭐 구분 안 해도 되죠? 해야 되나? 네. 해주세요. 네. 사용 후 핵연료는 말 그대로 지금 그 핵연료봉을 쓰고 더 이상 쓰지 않는 연료봉이고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네, 처리를 전제로 처리를 전제로 원자력 그 안전위원회에서 이건 이제 사용 후 해결료는 폐기물입니다. 지정하는 순간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 없습니다. 지금 다 사용 후 해결료예요. 왜냐하면 폐기물을 지정하는 순간 저장 시설을 해놔야 되는데 말 그대로 뭐 연구 저장 중간시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용 후 해결료 법적으로는 사용 후 해결료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폐기물로 지정되는 순간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 되겠다. 저희들은 이제 고준위 핵폐기물 보통 여러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이제 법적인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쟁점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선 이제 시대적인 흐름은 제가 솔직히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앞선 선배 활동가들이 정리해 놓은 걸 이거 제가 짜집기 해서 해 놓은 것이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호남권 공동행 한빛핵발전 호남권 공동행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고준위 문제를 지금 호남권 공동행동 차원에서 좀 적극 대응하고 있고요. 지난 2월 달에 이 특별법이 지나가고 원래 19대 때 이게 특별법이 통과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19대 때 어찌저찌 해서 이걸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아니 20대 때구나. 네. 급하게 결정할 게 아니라 이건 다음 어, 국회의원 다음 대수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또 급하게 통과시켰던 거를 이제 그 한번 저지한 적이 있고요. 지금 이제 넘어오면서 지금 어 첨단 뭐 이런 첨단 경제, 미래 경제
뭐 법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준위법하고 해상풍력법하고 몇 가지 묶어져 네 가지로 묶어서 여야 이렇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우리 소위 이제 야합을 해서 이거를 통과가 됐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별법이 2월 달 됐고 9월 26일 날 다다음 주에 정확하게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시행령이 이제 통과가 될 예정이고 정보로는 내일 모레 9월 16일 날 국무회의 때 이 시행령 검토를 해서 국무회의 때 통과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시행령에 하기에 앞서서 뭐 법적 과정으로는 이제 국민의 의견, 이 법안을 공시를 하고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 호남권 공동행동 차원에서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 시행령은. 첫 번째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강행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준이 이번 특별법 시행령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예전에는 발전소 내에 이 폐기물 저장 시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특별법은 명문화되어 있어서 이제 예전에는 뭐 관계 시설이니 관련 시설이니 그래서 이 발전소 내에 이 저장 시설을 어떤 법적인 근거를 토대해서 절차를 해야 된다는 측과 저희가 보통 그렇게 주장하죠. 이 시설은 관련 시설이니까 네, 별도로 법적인 그 요건 아니더라도 이걸 저장 시설을 지을 거냐 말 거냐는 환수원에서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이제 갈등이 계속 있었었거든요. 대립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적으로 이제 발전소 내에 어, 고준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네, 저장할 수 있고 그걸 명문화 해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 폐기물 관련 시설을 할 때, 네, 정할 때 주변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5km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방사성 비상 계획 구역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보통 30km를 거리를 발전소를 중심으로 30km를 해서 30km 내에 있는 네, 그 행정구역에 있는 그곳에 방사선이 유출되는 걸 핵사고를 나는 걸 대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거든요. 뭐 대피 계획부터 해서 뭐 보급 계획, 지원 계획, 뭐 기타 등등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는 왜 5km를 하냐, 30km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30km 내에 있는 행정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발전소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지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부진의 저장 시설, 이렇게 발전소 내 저장 시설이 연구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는 추가 조문을 좀 확실히 넣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핵폐기물은 뭐 10만 년 이상 가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연구시설이, 어, 한국 내에서 연구시설이나 중간저장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발전소 내에 있는 시설이, 임시시설이 연구시설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 임시시설이 연구시설이 안 되도록 네, 정확하게 추가 조문을 넣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연구시설이 갖추어야 될 그 연구 저장 시설이 갖추어야 될 그 안전 기준과 임시 저장 시설이 갖추어야 될 안전 기준이 천지 차이거든요. 예. 연구 시설을 말 그대로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방사선 폐기물을 거기 폐기물을 넣는 용기라든지 깊이라든지
뭐 기타 뭐 지진의 요건, 지하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 기준이 들어가야 되는데 임시 저장 시설은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연구 저장 시설과 임시 저장 시설을 설치를 기준은 현재 차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저장 시설이 부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발전소 내에 있는 임시 저장 시설이 연구 저장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막는 조문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네. 죄송합니다. 이 네 번째로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상을 행정기관으로 승격해서 독립성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핵폐기물, 고준위 핵폐기물을 관리하는 이 법상에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관리위원회가 산업부 산하에 있어요. 예, 국무총리 산하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위원회 역할이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하는 역할에 한정돼 있고 그 계획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은 원자력 진흥위원회에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게 폐기물을 관리하는 그 주체가 좀 더 엄격하고 엄격한 기준 하에서 그 위원회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만 세우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뭐가 문제인지 이걸 심의하고 통과시킨 것은 아이니크락에도 원자력 진흥위원회가 이렇게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잘못되어 있고 진흥위원회는 또 산업부 산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독립적인 위상이 가질 수 있도록 소위 저희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원안위처럼 독립적인 기구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풀어서 쓰는 내용인데요.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안에는 기존 발전소 부지 내 임시 저장실을 건설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사업자인 한수원과 원자력 환경공단이 이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좀 철저하게 주변의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래서 형식적인 뭐 공람이나 설명회나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들의 정말 적극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찬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주민 투표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km가 아니라 30km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5km 내에는 주민이 한정돼 있어요. 네.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숫자도 적고 네, 충분히 그다음에 핵폐기물 저장 시설이 단순하게 산업부에서는 5km로 정한 이유가 왜 정했냐고 물어보니 폐기물 저장 시설은 발전소 실제 가동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위험보다 좀 덜하다. 네. 그래서 5km 이상 소위 나가지 않으니까 5km 내로 충분하다라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예, 자기들 편 얘기 들은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뭐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보더라도 테러나 전쟁에 의해서 이 저장 시설이 공격받거나 방사능 유출을 하게 되면 5km 이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변 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발전 주변 지역이 시민사회가 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 그 임시 저장 시설이 영구 저장 시설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강제 조항도 아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강제 조항으로 해서 임시 시설과 어, 그 임시 시설이 중간 시설과 영구 시설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제 조항으로 해서 법안에 조항에 넣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준위 방패물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위상이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 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심의와 의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이제 조항의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이고요. 15조, 17조, 18조, 27조, 27조가 이제 뭐 5km에서 30km 늘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36조도 마찬가지고요. 49조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 주민 공론화 또는 주민 투표 형식적으로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로 때우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관계 조항을 좀 넣어서 공론화나 주민 투표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 시설들이 원천적으로 어,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진의 시설도 마찬 것도 50조도 마찬가지고요. 51조에서 그 사업자가 토론을 개최를 회피한 이제 51조가 어떤 거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설명회 및 토론회로 사업자가 이렇게 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조항을 삭제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로 해야 된다. 52조도 마찬가지고요. 53조는 30km 관련해서 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앞서 네 가지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도 벌써 좀 문제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 특히 지역의 의견 수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5km 내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데 지금 세계 어느 그 핵 관련된 정책이나 법에 있어서도 이런 조항을 넣는데 주민들한테 현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또 그런 항목을 넣어놨어요. 시행령안에. 그 얘기는 소위 이번에 저희 국회 토론회 때도 얘기됐던 얘기인데 이건 소위 뇌물하고 똑같다. 외국에서는 주민들한테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뇌물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지 방사 폐기물이 특별법 시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네 가지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 설명 정도는 이 정도인데 어, 크게 쟁점은 네 가지 있는 거고 다만 저희가 좀 이따 좀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하는데요. 우리 탈핵 진영 안에서도 이 시행령 관련돼서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각자 또 어디에 중심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이견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좀 질문을 좀 듣고 다음 얘기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